미국에서 처음으로 조류독감 감염으로 인한 중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조류독감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보건국이 생굴과 조개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경고하고 주민들에게 먹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최근 대규모 수매절도 단속이 진행돼 28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돼 최소 1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MIT와 코넬대 등 5개 유명 사립대가 학생의 성적이 아닌 기부 내역을 보고 입학을 허용했다는 의혹에 따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내 조류독감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조류독감 감염으로 인한 중증 환자가 처음 발생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선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조류독감이 확산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루이지애나주에서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H5N1에 감염된 중증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한 환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65세 이상 고령자로 확인됐는데 현재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의 감염 경로는 농장 등이 아닌 자신의 뒷마당에서 병들거나 죽은 조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케이스는 모두 61건으로 보고됐는데 대부분 축산이나 가금류 농장 노동자였고 증상 역시 경미했습니다. CDC는 미국 내에서 H5N1 감염자가 중증 증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we see spread from a chicken or other animals like a cow to a person, that's going to usually be through touching sick or dead animals and then having contact with something like your eyes or your nose or your mouth without washing your hands. But there are spillover risks, and that's what we're seeing right now, which is when a virus comes from an animal population into the human population. It can also be spread through the air, so 조류독감의 인체 간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축산 농가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3월부터 미국 16개 주에서 860개 이상 축산 농가에서 조류독감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대부분 가금류와 접촉한 젖소들인데 앞서 61건의 인체 감염 사례 역시 모두 이 젖소가 균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우유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644곳 이상의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보고됐는데 이는 전체 농장의 60%에 이릅니다. 주내 인체 감염 사례 역시 34건으로 전체 절반이 넘습니다. 결국 개빅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주 저녁에 조류독감과 관련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와 각 지역 기관들은 감염된 농장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공중보건을 위한 각종 자원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DC는 아직까지 조류독감의 인체 간 감염 사례가 없고 심각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상황도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증 환자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급적 가금류와 조류와의 접촉을 피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보건국이 생굴과 조개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경고하고 주민들에게 먹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워싱턴주 피커링 패시지 지역에서 수확된 생굴과 조개에 의한 노로바이러스가 경고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확된 생굴과 조개는 캘리포니아주 곳곳의 식당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캘리포니아 여러 식당들에서 식사하던 중 브리티시 컬럼비아산 생굴을 먹은 사람들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거나 추정된 사례는 모두 57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12월 1일부터 9일 사이에 보고됐습니다. 보건국은 이에 따라 식당이나 소매업체들에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생굴이나 조개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생굴이나 조개를 먹으면 설사와 복부경련, 메스꺼움,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최근 대규모 소매 절도 단속이 진행돼 28명이 체포됐습니다. KTLA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렌초 코카몬가 지역 쇼핑몰과 치노에스 지역 소매점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28명 중 15명은 중범죄 혐의로 13명은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약 1,281달러 상당의 도난 물품을 회수했고 총기와 탄약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매시앤그랩은 가게 창문이나 진열장 등을 부수고 침입해 순식간에 물건을 훔쳐가는 절도 행위로 당국의 이번 작전은 주요 쇼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절도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기관은 샌 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과 국토안보수사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돼 최소 1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서성이던 군인들. 갑자기 등장한 드론에 우왕좌왕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50명을 사살했다며 최근 공개한 영상입니다. 탁 트인 개활지에서 은신도 하지 않은 채 수십 명씩 대규모로 이동하다 드론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실제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11,000여 명 가운데 일부가 이달 들어 전투에 투입돼 최소 100여 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교전 횟수가 적은데도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건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정원 설명입니다. 현대전의 필수 요소가 된 드론 공격에 북한군이 취약한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러시아군 내에서도 이로 인해서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서 오히려 힘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군이 적절한 훈련과 지원 없이 러시아군 대신 이른바 총알바지 역할을 할 거란 관측이 현실화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특수부대 폭풍군단 내부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도는 거로 전해져 국정원은 2차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계엄 사태 이후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며 오히려 북한군은 전방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시간 넘게 연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전합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 곳곳에 길게 뻗어 있고 굉음과 함께 날아가는 미사일, 큰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18일 우크라이나가 남부 로스토프주를 미국산 에이테크스 6기와 영국산 스톰섀도 4기로 공격했다며 절대로 대응 없이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승인이 떨어지자 이들 미사일로 처음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는데 러시아는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오레시니크로 보복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습 다음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년 만에 대규모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 오레시니크를 요격할 수단은 없다며 서방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타격 목표를 정하면 시험해 보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선 심각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탈환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 사상자 발생을 한미는 물론 우크라이나도 발표했지만 4시간 넘게 이어진 푸틴 대통령의 회견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논의할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И мы-то готовы, но нужно, чтобы та сторона была готова и к переговорам,
и компромисса. 러시아는 서방의 예상과 달리 지난 2, 3년간 훨씬 더 강해졌다며 평화협상에는 2022년 최종 서명에 이르지 못했던 이스탄불 합의와 현재의 전장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합의에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러시아 매체들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크리스마스를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가주 아마존 창고 근로자들이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팜데일과 빅토빌, 인더스트리, 샌버나디노에 위치한 아마존 창고 근로자들은 오늘 새벽 3시부터 전국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마존 직원들의 파업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파업은 미국과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전역 130만 명의 아마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남가주 4곳 근로자들의 파업을 지난 17일 허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조 측은 아마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지난 일요일 마감일을 무시한 후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이 미 역사상 아마존을 상대로 한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미 5개 유명 사립대가 학생의 성적이 아닌 기부 내역을 보고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의 부정특혜 입학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MIT 이사회의 한 위원은 이전에 사업을 같이 했던 동료 자산가의 자녀 2명을 입학시켰습니다. 또 조지타운대 전 총장은 부유층 남성의 딸을 합격시켜줬습니다. AP통신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대학 공정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대 졸업생들로 이들은 부유한 학생들을 부당하게 특혜 입학시켰다며 총 17개 명문대를 상대로 총 6억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예일, 브라운 등 12개 대학은 2억 8,400만 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반면 5개 학교는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봉이 40만 달러인 뉴욕 경찰국 소속 경위가 초과 근무 시간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최시우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경찰 최고 연봉자로 알려진 퀘이티샤 앱스 경위가 이번 주 퇴직 신청을 한 후 내부 감찰 조사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앱스 경위는 현재 초과 근무와 관련된 내부 감사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가 허위로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자신이 직접 근무 시간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는 혐의와 출근이 늦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을 조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앱스는 지난해 정규 근무 시간 외 1,627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으며 이는 주당 평균 약 74시간에 달합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와 그녀의 기본 연봉 약 16만 달러를 합쳐 그녀의 총 수입은 4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조사가 다가오자 앱스 경위는 월요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퇴직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수요일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앱스 경위는 20년 근속을 채우기 직전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에게 주어지는 연간 1만 2천 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월 약 1만 6천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군을 동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대가 성인 1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는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에
군을 동원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0%는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를 동원해 정치적 라이벌을 수사하는 것, 66%는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에 각각 반대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선 인증 절차를 저지하려는 사람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사태 발발 36시간 안에 5명이 사망, 경찰관 등 184명이 부상당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몇 주 안에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맹국 정상에 대해 전례가 없는 수위 높은 표현을 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현지 시각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캠벨 부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수십 년간 한국에서 공직 경험이 있고 주미대사도 역임해 미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어 한미 간 깊은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면서 권한대행 체제의 현 정부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도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과도 소통하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특히 몇 주 안에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I will not get into detail here, but we do plan on high-level engagement, in-person engagement with EROK appropriately in due course during the last week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트럼프 2기의 북미 외교 전망에 대한 질문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상황이 변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심화했고 북한이 취해온 일부 조처는 도발적이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미국의 정권 교체를 틈타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 국면에서 차질을 빚었던 한미 외교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여전히 한국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배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올해 LA 한인타운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이 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계 전문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LA 한인타운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총 7만 3,232건으로 LA시 지역 순위 중 4위를 나타냈습니다. 1위는 다운타운에 이어 웨스트레이크, 헐리우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LA 한인타운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되면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거주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만 강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올 초 LA시청에 폭탄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전 LA 부시장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전 LA 부시장이었던 브라이언 윌리엄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장 대변인은 LA 경찰국 조사 결과 위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는 즉각 행정 휴가를 받았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는 2001년부터 2005년 부시장으로 재직하며 공공사업과 LA 교통부를 관리 감독한 바 있습니다. 베스 시장 대변인은 베스 시장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가 LA 경찰국을 감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방수사국 FBI가 조사 중입니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면서 연방항공청이 드론 비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연방항공청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동부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드론떼가 지속적으로 출몰한 데 대응해 드론 비행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뉴저지 내 일부 지역에서 드론 운항이 금지됩니다. 해당 지역은 해밀턴, 브리지워터, 저지시티 등 여러 도시를 포함하며 제한구역은 지상 400피트까지 반경 1해리 이내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제한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벌금이나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드론의 밝기와 소음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드론이 정찰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등록된 드론은 100만 대에 달하며 매일 8,000대가 비행 중입니다. 한편 보스턴에서는 드론을 불법으로 조종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로건 국제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조종해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은 드론의 출몰이 심각한 문제로 연방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